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 건데, 우리는 이미 저 앞에서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SN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 어떤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는 기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SN을 쓰게 되면 어떤 수열을 처음부터 n번째까지 더했는지, 즉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의 규칙 있는 숫자의 별인데,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다 더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 자,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하고 새로운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그마라는 거지. 자, 시그마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자, 먼저 시그마라는 뜻은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기호를 쓰게 될 텐데,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기호를 쓰게 될 텐데 어떻게 사용하냐? 자, 시그마를 쓰고 이 오른쪽에는 뭘 쓰냐면 그 수열의 일반항을 쓸 거야. 오른쪽에는 수열의 일반항을 쓰게 될 거라고. 수열의 일반항을 뭐가 수열의 일반항이죠? 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그 수열의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한다는 거. 안 잊어먹었지, 그치? 자, 수열의 일반항을 적고 이 시그마의 아래와 위에다가 어떤 숫자를 적게 되는데, 자, 아래에다가는 뭘 적냐면 더하기 시작하는 항의 번호를 시작하는 거야. 더하기 시작할 시작항의 번호. 시작항의 번호를 적고, 자, 위에다가는 뭘 적냐면 마지막으로 더해야 할 항의 번호를 적어. 마지막 항의 번호를 적는다는 거지. 자, 이거 설명 따라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시그마 문자를 하나 써서, 자, n을 1이라고 하고 위에다가 10이라고 하면, 시그마 수열의 합을 구해라. 밑에는 시작하는 항의 번호, 즉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항의 합을 구한다는 뜻인 거고, 이 오른쪽에는 일반항이니까 여기다가 2n 플러스 1 이렇게 적게 되면, 자, 2n 플러스 1이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인 거 다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을 일반항으로 갖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SN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SN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1을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2가 나왔을 때 뭐가 나오는지 다 알 수도 있고,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는지 알 수가 있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가 K가 3부터 20까지 적어놓으면, 세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구나. 오른쪽에는 그 수열의 일반항이 오는데, 여기 문자를 K로 사용했으니까 일반항도 K라는 문자로 꼭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 여기가 만약에 3의 K제곱이라고 적어놓으면 등비수열이죠. 자, 등비수열인 3의 K제곱이라는 일반항을 가진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먼저 시그마에 대한 기본 표현 방법을 공부를 해봤고, 두 번째 이제 이 시그마의 연산한 성질, 시그마의 성질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시그마의 성질. 자, 첫 번째. 자, 성질 첫 번째는요. 시그마. K는 예부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일반항 선생님이 AK 더하기 BK. 즉 오른쪽이 수열 두 개가 서로 더해진 거지. 자, 즉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요, A1 더하기 B1, 다시 1을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B2 쭉 가게 되면, 그러니까 몇 개 써볼게.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처음은 A1 더하기 B1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B2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지. 뚜두두두두 가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AN 더하기 BN까지 더한다라는 식을 이게 의미하는데, 얘를 전개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얘는 얘끼리 더하고 B는 B끼리 서로 더해도 전체적인 값이랑 똑같아지겠지. 자, 그래서 시그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를 더해서 두 수열을 서로 더한 다음에 다 합하나, 아니면
수열 A라는 수열을 다 합한 다음 다시 B라는 수열을 합하는 거나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즉 더한 다음에 합하나 합한 다음에 더나 똑같다라는 거지. 다 덧셈이니까. 또 이걸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네. 아, 시그마는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들을 뭘로 할 수 있다?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뭐 굳이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라도 똑같이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런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에 2K 플러스 2의 K제곱이라는 수가 있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분배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 K는 1부터 10까지 2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 그럼 이거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그죠? 2K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뭐 등차 수열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10. 그 다음에 합공식 이렇게 시그마를 쓰게 되면 마지막 항이 뭔지도 알게 되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 합공식 중에서 2분의 10하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고 더하기 얘는 이제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2. 그래서 너는 R-1분의 첫 번째 항 R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런 형태로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시그마의 성질 첫 번째 분배할 수 있더라. 자, 두 번째 이제 실수배 관련 것들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CAK라고 일단 생각해봐. 그러니까 어떤 수열에 개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2를 넣어보면 CA1, CA2 이런 식으로 뚜두두둑 가서 CAN까지 가겠네.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뭐로 묶어보면 C로 묶어보면 이 안에 다시 A1부터 쭉 해서 AN까지 더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C를 다 곱해서 더하는 거나 아니면 A 수열을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C를 곱하는 거나 똑같다는 뜻인 거야. 즉 어떤 수열 앞에 숫자, 상수항이 서로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녀석이 앞으로 나와서 즉 수열을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다음 맨 마지막에 C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즉 어떤 수열의 실수배, 숫자는 상수항 곱해져 있는 것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만, 상수항만. 자, 우리가 이 시그마의 표현 방법 중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하는 항의 번호를 대표하는 문자와 그 다음에 일반 항의 문자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항의 번호를 나타내는 문자와 일반 항을 나타내는 식의 문자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대입을 하죠. 근데 이 녀석을 가만히 보면 K가 즉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변하는데 미지수가 뭐냐면 K가 미지수야. 근데 이 일반 항 안에 수열의 일반 항이 오는 자리에 K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2를 집어넣어도 얘는 무조건 C야. K가 1일 때도 C, K가 2일 때도 C. 즉 C만 계속 더하겠다라는 거지. 몇 번? 1부터 n까지 가니까 모두 n번이겠죠. 이거를 n번 이렇게 더하겠다라는 거야. n번. 그럼 당연히 C를 n번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CN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수항만 시그마를 적용시키면 그 상수항 곱하기 항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게 간단한 시그마의 성질 세 번째. 자, 여기까지 설명 같이 시그마의 표현 방법, 시그마의 성질 공부를 했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시그마의 공식 몇 가지를 공부를 해볼 거야. 자, 잘 정리했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시그마의 공식. 자, 공식이라는 게 실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시그마 오른쪽에 뭐 등차수열이 오게 되면 실은 뭐 등차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 등비수열이 오게 되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일반항이 꼭 수열이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디까지 생각을 할 거냐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을 벗어나서 다른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의 합도 구하는 방법을 계산해 보자는 거야.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해 줄 공식은 자,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냥 K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근데 가만히 째려보세요. K가 1, K가 2면 2, 3 즉 이 수열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하는 등차 수열을 의미하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 합공식 적어도 되겠네. 등차 수열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러면서 이거를 쓱 지워볼 거야. 그렇다면 시그마 K는 계산을 하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시그마의 공식인데 이게 왜 필요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에 3K 플러스 1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물론 이걸 등차수열에 합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을 하면 얘는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또 좀 다른 쉽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자, 아까 우리 시그마의 성질 공부했었죠? 실수배는 앞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더하기 상수항의 시그마를 걸면 1만 계속 몇 번? 10번 더해지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야. 3분의 시그마 K니까 공식 2분의 N 플러스 1인데 N이 10이죠? 10, 11 이런 식으로 등차수 합공식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게 쓴다고 한다면 내나 굉장히 비슷한 속도로 해결해낼 수가 있고 나중에 좀 더 식이 복잡해지면 합공식 쓰는 것보다는 더 빨라요. 등차수 합공식 쓰는 것보다는. 자, 이런 용도로 시그마 K를 쓸 거고. 자, 두 번째 시그마 공식은 바로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인 거죠. 이제부터가 조금 더 중요해. 왜냐면 이거는 공식을 안 외워도 등차 수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K제곱은 일반항이 K제곱이면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1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띠리리리 가게 되면 n의 제곱까지를 다 더하면 뭐가 되냐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자, 좀 되게 일적인 조작이긴 한데 학교 시험에 네모 칸너표도 잘 나오니까 꼭 한번 같이 봐줘. 자, 우리가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는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세제곱, 3x의 제곱,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자, 이렇게 이런 전개식에다가 난 양변에다가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기 시작할 거야.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좌변은 2의 세제곱, 1의 세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차곡차곡 숫자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는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을 거라고. 어디까지? x에다가 n-1까지 다 집어넣게 될 거야. x에다가 n-1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쭉 이렇게 오다가 여기는 n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x에다 n까지 집어넣자. n까지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n의 세제곱, 3n의 제곱, 3n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긴 식을 다 변변 더할 거야. 변변 더하면 자, 얘랑 지워지겠죠? 즉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가 서로 만나서 지워져. 서로 소고가 돼. 쭉 약분 돼서 소고가 돼서. 그러면 얘도 지워지겠네. 그러면 좌변에는 뭐만 남냐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만 남게 되고 여기는 뭐만 남아요? 1만 남게 되겠죠? 1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쭉 남는데 자 3으로 묶으면 가로 안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서 n의 제곱까지 만들어지겠죠? 1의 제곱, 2의 제곱,
1 가서 n의 제곱까지 만들어질 텐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다는 이건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걸 세련되게 이 안에를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또 뒤에 여기 봐봐. 자, 더하기 3하고 3으로 묶으면 다시 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n까지 더하는 거죠? 여기 1부터 두두두 n까지 더하는 거잖아. 근데 1부터 n까지 더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바로 여기다가 대신 뭐라고 쓸 거냐?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쓸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 2일만 계속해서 몇 번 더해지겠어? x에다가 1부터 n까지 다 집어넣은 다음에 더했으니까 1이 n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n인 거지. 자, 우리가 지금 뭘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이걸 구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다음부터 자세한 계산은 생략할 거야.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할 거라고 믿고. 자, 이거 다 전개해서요. 이거 넘어가고요. 이거 깡그리 다 넘어갑니다. 깡그리 다 넘어가고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찾는 이 결과가 나오겠죠. 선생님은 이거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1 넘어가고 이거 다 넘어가서 3으로 나누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이 시그마 k 제곱의 값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 이 시그마 k 제곱의 공식을 당연히 외워서 사용을 해야 되고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자, k제곱 6분의 뭐예요? 우리가 여기 시그마 k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이 k제곱의 공식은 6분의 똑같아. n 플러스 1을 하고 이거 두 개 더한 숫자를 뒤에다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그마. 자, k는 1부터 10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3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어떤 수열을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는 걸 보여줄 거야. 자, 이 증명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끔 네모칸 넣기로 시험에 잘 출제가 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시그마는 아까 시그마의 성질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분배가 가능하고 실수배는 앞에 튀어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3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실수배 튀어나오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k 더하기 3만 몇 번에서 10번 더해지니까 3 곱하기 10, 30이고 자, 우리는 이미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사용했으니까 이거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6분의 10 하나 더한 거, 부서로 더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이쪽에 있는 값은 시그마 k 공식이니까 몇 분의? 그렇죠. 2분의 위에 있는 숫자 10 그럼 하나 더한 숫자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2차식 이하로 표현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의 합을 구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시그마의 공식 2개 배웠네요. 시그마 k 제곱. 자, 이제 시그마의 공식 세 번째. 자, 시그마의 공식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제 몇 차식에 대한 합을 구할 거냐면 3차식의 합을 구할 거야. 3차식의 합. 그러니까 뭐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뚜뚜뚜뚜 가서 어디까지? n의 세제곱.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만약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수열의 일반항이 3차 이하의 식인 모든 걸 다 합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자, 이건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k제곱, 시그마 k제곱 증명 어떻게 썼죠?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전개한 다음 x에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고 변변 더해서 구했죠. 자, 시그마 k 세제곱은 방법만 알려줄 거야. 이건 실제로 안 해봐도 돼, 우리 친구들. 자, 당연히 x 플러스 1의 4제곱을 전개를 할 거야. 선생님 4제곱 전개하면 뭐가 되는지 다 알긴 아는데 한번 정리해볼게요. x의 4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되죠? 6이네. 6x의 세제곱. 어우, 거짓말. 4x의 세제곱
6x의 제곱 다시 4x 플러스 이렇게 돼.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 k 세제곱은 어떻게 유도하냐면 똑같아. 양변에다가 x에다가 1부터 두두두두둑 어디까지 집어넣고 n까지 집어넣고 변변 더하면 이쪽 라인을 다 지워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k 세제곱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이 친구는 여기까지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시그마 k 제곱은 유도하는 과정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세제곱 공식은 여기까지만 알아들어도 충분합니다. x 플러스 1의 4제곱을 전개한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x에다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집어넣고 변변 더하면 만들어진다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할 거라 선생님이 생각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시그마 공식 3개 공부를 해봤고 살짝 뭐 응용? 우리 교재에 살짝 나와있기를 좀 써보면 시그마 만약에 k는 1부터 n-1까지 만약에 이렇게 k 있으면 어떻게 쓰면 되냐고. 자, 여기 오는 요 n은 여기 등장하는 이 n들은 항상 여기 오는 위쪽 첨자에 숫자를 적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 여기가 n-1이면 6분의 요 숫자를 정답으로 생각하면 맞다고. 요 숫자 적고 이것보다 하나 더 큰 숫자 적고 그 다음에 둘 서로 더한 숫자 적고. 쉽죠? 자, 공식은 선생님이 다른 과목 강의할 때도 이제 다른 과정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 공식은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위치와 그 다음에 말로써 이제 외우면 더 기억이 오래가. 그러니까 시그마 k 제곱의 공식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아니라 6분의 항의 개수를 하나 더한 거, 그 다음에 둘이 서로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외우면 기억이 아마 오래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 간단하게 시그마에 대한 표현 방법과 성질 그리고 그 간단한 공식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 또 뭘 준비를 할 거냐면 여러 가지 이제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수열의 합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